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주로 제작했던 미니어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강동원 주연의 설계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살인을 사고로 위장한다는 컨셉의 영화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암살을 시도하는 듯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2년도 더 전에 영화사로부터 모형 제작 의뢰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작업은 엠바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극장에서도 다 내려온 시점이라서 이제 작업기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은 영화 포스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 빛나는의 박시영 작가님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스터 디자인과 촬영 정말 멋지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연락받았을 때는 모형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제가 녹음 스튜디오 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한 달 동안 녹음이 매일 꽉 차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작업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충분한 편이었는데 제가 이때 너무 바빠서 시간에 정말 쫓겼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실제 작업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사정이 그랬다는 거고 일 받은 사람은 약속한 시간 내에 만들어야겠죠. 이 당시만 해도 저는 3D 프로그램은 지브러시만 다룰 줄 알았었습니다. 모델링 부분은 전부 지브러시로 만들었었습니다. 길에서 볼 수 있는 90년대 말에 지어진 듯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든 약간 작은 상가 건물입니다. 사고 장면에 배달기사분의 사고를 표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규어를 스컬핑 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119 요원입니다. 38분의 1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묘사까지는 필요 없는 스컬핑이었습니다. 여자 피규어 요청도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영화 스토리가 다 비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청에 따라서 만들었었습니다. 버스가 전복되는 사건 현장이었기 때문에 서울버스가 필요했는데 다행히 이건 예전에 만들어둔 모델링이 있어서 프린팅해서 썼습니다. 서울 배경이었기 때문에 국산 차종 여러 개가 필요했는데요. 여러 종을 3D 모델링 할 만한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미니카를 사용했습니다. 요청된 컨셉은 이렇게 실제 사람이 이렇게 모형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사거리에서 이렇게 버스가 전복되고 건물이 있는 사거리 이런 곳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밑에서 찍었을 경우에 사람이 다 가리기 때문에 이 바닥 부분은 전부 유리로 만들어서 건물과 차량만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건물 속이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건물 바닥은 다 막아주는 식으로 만들었어야 했죠. 이런 장르의 모형 제작은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원형을 다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건 신호등을 만드는 중인데요. 나무로 이렇게 신호등의 프레임을 만들고 색칠을 하는 중입니다. 신호등이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의 연결 파츠는 3D 프린터로 만들어 주었죠. 전봇대에 들어가는 신호등 같은 것도 3D 프린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3D 프린터 없이 작업을 한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바닥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판 이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레이저 커터 도입하기 전이네요. 전구 부분 색칠해서 접착하는 중입니다. 위치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명은 넣지 않았습니다. 전봇대는 3개를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이걸 제작하면서 신호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출퇴근길에 전봇대가 보이면 사진을 찍어서 참고했었죠. 건물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분할 출력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분할 출력한 것들을 이어가면서 조립했습니다. 단순한 면의 평면은 MDF판을 이용했습니다. 도색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입니다. 피규어가 아닌 형체들을 분할 출력해서 조립시키는데 지브러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업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CAD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때 깨달아서 정말 이 이후에 저는 퓨전 360을 공부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조립 구조를 만들어서 작업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는데
이때 정말 CAD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건물이 세로로 높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도색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형을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정말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칠하면서 CAD 해야 되는구나, CAD. 그 생각하면서 이거 칠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조립 구조를 효율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설계할 때 시간이나 또 프린팅하는 시간, 도색 과정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작업 시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CAD는 사람이나 캐릭터, 유기체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불편한 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CAD 툴과 지브러시 같은 스컬프팅 툴 그런 두 가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스타일의 작업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작업 때 제가 크게 깨달았던 점 하나는 이 당시 이 작업을 할 때 사진작가분하고 간단하게 전화통화만 하고 바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것을 보고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배우분들의 액세서리가 되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기하학적인 그림자가 오밀조밀하게 들어가는 모형이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의도를 몰랐었습니다. 작가분이 따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저도 미술적인 감각이 있다 보니까 사진 찍는 그것을 보고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이후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들어오면 저는 반드시 이 모형의 의도라든지 컨셉을 확실히 듣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만나서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렉스 미니카 위에 사일렌 장치를 3D로 만들어서 붙여서 119 차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를 쭉 칠하게 되는데 이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칠할 때가 그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가야 되는 그 당일날의 아침입니다. 낮 2시까지인가 스튜디오로 가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때가 막 9시, 10시 막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막 칠하는데 이때 그 급한 마음의 스트레스가 아직까지 정말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 제가 이날 1시간인가 지각을 했는데 다행히 배우분들 개인 촬영이 앞쪽으로 있어서 모형 촬영은 뒤쪽이라서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로 가져가기 전에 작업대 위에다가 놓고서 구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바닥은 유리판을 쓸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이즈 주문 제작해서 스튜디오로 택배를 보내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모형을 스튜디오로 가져가서 이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작업은 제 맘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구도를 먼저 체크하는 건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아래쪽에서 찍고 배우분이 위쪽에 있는 모습으로 먼저 가이드 촬영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분들이 모형 앞에 두고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 장면들은 제 맘대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만 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포스터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촬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몇 가지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원하는 모형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무력감 같은 것을 이때 상당히 많이 느끼게 돼서 사실 이 작업이 저한테는 엄청난 계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계기로 해서 모형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재밌고 또 열심히 하게 돼서 지금은 이때보다 모형 작업자로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후의 외주 작업들은 또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